모음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렇게 5개를 보겠습니다. 먼저 알파벳에 있는 소문자 A가 제일 쉽게 눈에 띄죠. 아로 발음하죠. 글자도 K 한글로 이렇게 길게 씁니다. 그냥 평범하게 아 하고 플랫하게 발음할 수도 있지만 슬라이딩 아 하고 강한 장음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뒤에 R 발음이 함께 많이 오죠. 바로 옆에는 한눈에 봐도 A를 회전한 글자가 있죠. K 한글로 키가 작죠. 작은 만큼 입도 좀 적게 벌리고 짧게 말합니다. 입을 적게 벌리고 R을 말하다 보니 O 소리도 포함되어 들립니다. 여기 이 동그라미 부분이 O 소리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 오 중간 느낌이 나는 약간 영국식 어로 많이 쓰이죠. 맨 앞으로 가볼까요? 이것도 A와 비슷하죠? 여기 작은 꼬리만 빼면요. A를 홀로 쓰는 경우는 어라고 하는 부정관사의 소리죠. 그래서 알파벳 E를 회전하여 A 비슷한 모양을 만들어서 어 소리를 나타냅니다. 이것을 슈아라고 하는데 슈아의 본뜻은 공허, 없으므로 어, 있는 듯 없는 듯한 모음을 뜻합니다. 알파벳 E가 영어에서 소리가 안 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슈아의 의미에 맞기도 하고 회전하면 A와 닮아서 회전한 E를 발음 기호로 채택한 것이죠. 한글로 어라고 표기해서 저도 그렇게 어로 표기했고 그런데 강하거나 분명한 발음은 아니죠. 입만 조금 떼어서 작게 말하는 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이렇게 슬라이딩 소리도 있죠. 그것은 옆에 삼자 모양입니다. 왜 삼자냐? 이것은 영어의 필기체 대문자 이를 회전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슈아기호의 강한 버전이라는 뜻이죠. 슈아도 알파벳 이를 회전한 것이니까 근데 슈아가 약하고 좀 어설픈 발음이지만 이것은 크고 분명한 발음이라서 대문자를 사용한 겁니다. 기호 자체는 그리스 문자인 엡실론을 회전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영어의 모든 발음 기호는 기존의 영어 알파벳은 물론 이전의 그리스, 라틴 또는 고대 영어 문자들을 가져온 것이지 새로 창작한 문자들이 아니라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왜 모두에게 익숙한 인쇄체 대문자 이가 아니라 필기체를 가져왔을까요?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필기체로 글씨를 쓰는 이유가 뭐죠? 그건 다른 글자들과의 쉽고 빠른 연결성 때문이죠. 그런데요, 지금의 이 소리는 항상 뒤에 R이 연이어서 나오거든요. 그런 상시적인 후속 글자와의 연결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인쇄체가 아닌 필기체로 쓴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어요. 다음 가운데 이 삿갓 모양은 가운데의 위치가 암시하듯이 어와 아의 중간쯤 되는 소리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또는 뭐가 더 강한지는 다를 수 있어요. 오른쪽 왼쪽의 획의 길이를 달리해서 어와 아의 강도를 파인 튜닝도 할 수 있죠. 하지만 대칭된 글자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알파벳 V자를 거꾸로 한 것인데 이유는 그것이 대문자 A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A에서 가로획만 빠졌죠. 그래서 저는 삿갓 A라고 A 삿갓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왜 A일까요? 주변을 보시면 답이 나오죠. 앞에 슈아도 A 모양이라고 했죠. 뒤에도 다 A로 표현했죠.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도 A가 되는 겁니다. 소리가 비슷하면 문자 모양도 비슷해야 한다는 규칙 때문에 그렇게 찾아낸 것이죠. 요약하면 네 번째 A만 알파벳 원형 그대로고요. 여기 1, 3, 5번째 글자들은 모두 기본 알파벳들을 뒤집어서 A랑 비슷하게 보이게 만든 겁니다. 두 번째만 슈아에서 대문자로 발전한 거고요. 하지만 이 두 번째도 뿌리는 A죠. 예. 그래서 아 그룹의 5글자들은 A 계열의 모음들이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O 그룹입니다. O는 입을 좀 작게 오므리고 O 하면 되죠. 예. 그런데 이것은 보통은 어우, 어이 등의 이중 모음의 첫 소리로 밖에는 거의 쓰이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단독으로 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옆에 오인데요. 이것은 오보다 입을 크게 벌린 오입니다. 입을 크게 벌린 것을 원이 터져 있는 모습으로 표현한 것이죠. 알파벳 C자를 거꾸로 해서 터져 있는 오를 나타냈습니다.
저는 그래서 터지노라고 부릅니다. 오, 아, 이 소리가 모두 합쳐져서 그래서 들리는 거예요. K 한글에서는 그 세 가지 소리가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 보이시죠? 네. 그래서 A 사갓과 오의 합성이라고 보셔도 되세요. 다음은 우 소리죠. 예, 플랫하게 우 해도 되고 우 슬라이딩 이렇게 강하게 할 때도 있고요. 어, 그 다음은 소리인데 한글의 와 비슷하지만 한글처럼 그렇게 입을 좌우로 벌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 여기서 입의 긴장이 좀 풀어진 느낌의 짧은 소리입니다. 한글의 의의 가로획에서 다리만 살짝 이렇게 떨어지게 붙여서 표현했습니다. 이 발음 기호는 그리스 문자인 오메가를 뒤집은 것입니다. 왜 뒤집었는지 아시겠죠? 네, U랑 비슷해 보이려고요. 네, 이 네 글자는 오우와 그 비슷한 글자들이기 때문에 오우 계열의 모음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참고로 아까 A 계열인 그룹은 가로획의 좌우 이동이 아의 소리 조절이 된다고 했죠. 지금의 이 O 그룹의 가로획은 그 높낮이가 오물인 입술의 높낮이를 나타냅니다. 오 한번 발음해 보시면 바로 확인이 되십니다. 는 우보다 입술 높이가 살짝 낮은데 한글 자모음을 위쪽 라인에 모두 맞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죠. 원래는 살짝 내려가야 합니다. 억지로 위로 올린 거라서 전체적으로 키는 좀 작죠. 예, 끝으로 2의 그룹입니다. 아이가 두 개가 먼저 보이죠? K 한글로는 short, tall로 나타냅니다. tall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와 비슷합니다. 스마일 입술을 떠올리면 되시겠는데요. short는 입술을 떼자마자 이를 발음하는 느낌인데 그러므로 좁은 입술 때문에 으와 소리도 그 이 소리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뭐 에로 들리기도 하고요. 어, 둘이 이라는 소리에 연관성이 있어서 같은 I 알파벳을 쓴 거고요. 다음은 진짜 이 알파벳 소문자 이가 이제서야 나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단독으로는 거의 쓰이지 않고 이렇게 A라고 하는 이중모음의 첫 소리로만 쓰입니다. 이중모음은 글자가 두 개라서 두 부분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에와 이가 합쳐진 게 아닙니다. 쪼갤 수가 없는 하나의 음소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단 한 글자로 써야 하는 게 맞는 거죠. K 한글에서는 그래서 모든 이중 모음을 한 글자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 A처럼요. 아주 간혹 E가 단독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그때마저도 사실은 A라고 하는 이중 모음의 단축형 발음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A라고 흔히 생각하는 표기는 바로 옆에 엡실론 기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egg, bed, head 이런 뭐 단어들이 전부 다 여기 엡실론 E를 사용하는 겁니다. 아까 전 오에서 오가 이중모음 첫 소리로 쓰이고 사실 우리가 보통 쓰는 오는 터진 오라고 했죠. 예, 그것과 아, 대칭되는 모양이죠. 그런데 현실은 우리가 키보드상에는 훨씬 자주 써야 하는 터진 O, 엡실론 이 키들이 자판에 없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발음 기호로서는 조금밖에 안 쓰이는 O와 E가 키보드 자판에 있으니까 그것으로 통합해서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오히려 그게 정상인 걸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의 삼자 또 회전된 삼자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지 하고 패스합니다. 오히려 그게 정상인데 특히 삼자는 자음에도 그런 게 있고 또 아까 삼자도 회전한 모양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면 이건 전문가의 영역이야라고 이제 모르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대소문자 I도 비슷합니다. 대문자 I는 발음 기호를 대문자로 쓰면 키가 이렇게 튀어나와죠. 그래서 발음 기호가 키 맞추기가 매우 어려워서 그러다 보니 그냥 비슷해 보이는 소문자 I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이유로 해서 영어의 발음 기호의 사용과 제대로 된 영어 학습은 적어도 한국에서는 처음부터 미션 임파서블이었던 거죠.
거의 '이건 우미나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근데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해결책은요? 저는 뭐 K 한글이라고는 생각하는데,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흔히 쓰는 엡실론 기호는 알파벳 E의 필기체 대문자 모양과 비슷해서 채택된 것입니다. 소리는 플랫한 에 소리입니다. 이것도 필기체인 이유가 옆에 인쇄체 소문자 이가 다른 자음과의 연결성은 없고 A라는 이중 모음의 첫 소리만 제한적으로 쓰인다고 했지요. 그런데 입실론 E는 다른 글자들과 자유롭게 이어서 쓸 수 있다라는 연결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옆에 소리는 A와 E가 붙어 있죠. 이것은 A야 알파벳 소리로 시작해서 끝에도 에로 끝난다는 뜻입니다. 아까 봤지만 알파벳 E는 원래 A의 첫 소리만 표기하죠. 그 끝을 E가 아니라 에로 끝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A가 아니라 슬라이딩 소리죠. 어, 에 이렇게 끝에도 에로 그냥 끝내면 됩니다. 이 글자가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의 E의 그룹은 당연히 알파벳 E 계열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발음 기호들을 알파벳 E를 넣어서 다 나타냈고요. 근데 E라고 하는 알파벳 소리 자체의 그 발음 기호는 대문자 I가 담고요. 그래서 E의 그룹은 가로 획이 아 오른쪽으로 갈수록 입이 위아래로 벌어집니다. 아까 그룹에서도 가로 획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에서 소리가 점점 크게 난다고 했죠. 그런데 그에 따라서 입이 전체적으로 커집니다. 발음해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가로 획의 오른쪽 방향은 항상 입 모양을 점점 크게, 어, 또 가로획의 상하 위치는 입 모양의 그 높이를 나타내는 인덱스 또는 게이지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세 그룹의 모음들 A 계열, 어우 계열, E 계열 이렇게 다 살펴봤습니다. 끝으로 돌아볼 만한 것은요, 발음 기호와 K 한글과의 비교입니다. 어떠세요? 영어 발음 기호도 나름 어떻게든 비슷한 소리에 비슷한 모양을 갖추려고 노력한 모습이 보이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비슷해 보입니까? 시각적으로는 서양 학자들이 그것을 위해서 고심했던 그런 느낌이 많이 들지는 않죠. 하지만 한글과 K 한글은 한눈에 보아도 비슷하죠. 그리고 질서 정연하고 회계 이동, 회계 추가나 또 글자 크기, short, tall, 발음의 변화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눈에 바로 보이죠. 글자 모양 자체가 글자를 어떻게 발음할지에 대한 가이드, 설명서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한글과 달리 서양의 문자들이 이런 확장성이 없다 보니까 서양 학자들은 글자들을 응용해서 새로 만들 엄두는 못 내고 어떻게든 알파벳과 비슷한 글자들을 찾아내고 뒤집고 이런저런 의미들을 추가하는 등 여러모로 이제 고심한 흔적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제가 발음 기호들을 들여다보고 또 한글을 응용해서 이렇게 K 한글을 다 만들면서 갖게 되는 확신은 서양의 학자들이 만들고 싶었던 글자가 사실은 이런 모습이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던 거구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서양 학자들이 그들의 한계 속에 갇혀서 어쩔 수 없이 만든 이 불완전한 임시 문자를 당연한 진리라고 생각하고 미션 임파서블을 100년째 해오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영어를 10년을 의무 교육을 해도 읽는 것도 안 되는 경우가 70~80%예요. 영어를 잘하는 거 말고 그냥 읽는 것만 말하는 거예요. 10년을 전 국민이 해도 읽는 것조차도 제대로 안 됩니다. 이건 철저한 실패죠. 그래도 근본적으로 바뀌는 게 없네요, 아직도. 그래서 예전 한문, 한자의 시대처럼 지금은 영어가 결국 엘리트들을 위한 진입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한자 시대에 한글이 나타나서 그 장벽을 나중에 크게 허물었다면 지금의 영자 시대에는 K 한글, 한글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한국을 바라보고 이 글자들을 만들지도 않았어요. 저는 전 세계 영어 사용자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